이렇게 사실 바닥이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추천주를 공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바닥이 더 열려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현 시점 분명히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는 거를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단기적인 바닥 매수가와 그럼 얼마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이 목표가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드디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 100%가 넘어가는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가량의 관세가 발동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르는 걸로 보아하니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에 좀 풀려져 있었던 그 자금들이 관세가 발동되니까 다시 한번 좀 슬금슬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관세라는 게 일단 시행이 됐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저점에서 좀 물량을 잡아가야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바닥이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관세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기 바닥은 다져졌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단기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젠 가능성이 생긴 것이고, 자, 여기서 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든다면 바닥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몰빵을 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바닥에서는 슬슬 대응을 해야 되는 현재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 그리고 종목 추천 영상은 제가 다음 주나 아니면 요번 주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내용으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관세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하이닉스 쪽이 디램 점유율 1위를 하면서 반등을 좀 기대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하이닉스 좀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를 몇 달 전부터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이 엔비디아에 너무 국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공략을 하려면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간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들 영상 다시 한번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내서 영상 촬영할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방 참여 방법도 영상 중반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요거 영상 시청하셔서 공부방도 참여하시고 도움들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관련된 설명은 많이들 좀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상황만 먼저 짚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관세가요, 한국은 25% 그리고 중국은 104%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4%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수출할 때 돈을 내고 수출해야 되냐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관세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한테 물건을 팔 때 관세 104%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의 물건을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관세까지 포함해서 $200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이 어쨌든 간에 중국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조거든요.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 대한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었는데 중국만큼은 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이 4,389억 달러, 근데 수출액은 1,435억 달러, 마이너스 약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자, 요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수입을 할 때 너무나도 중국이 싸게 수출에 덤핑 물량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를 해야 중국 물건이 미국에 비싸게 들어오고 미국에서 결국 중국산이 퇴출이 돼야 미국 자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의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트럼프가 너무 강행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또한 트럼프의 계산이다라고 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국채 30년물에 대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잘 안 움직이거든요. 30년물은 그냥 쭉 갑니다. 자, 요 라인에서 쭉 가요. 아무리 위기가 나왔었던 코로나 팬데믹 2019년에도 사실 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요때가 언제냐? 2008년 모기지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근데 모기지 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해요. 자, 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느냐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대한 성장성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물이 뭐예요? 30년이 만기라는 거예요. 자, 30년이 만기면은 현재 시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 그래. 30년 뒤에는 어차피 미국은 성장해 있을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 주식은 30년 뒤에 올라 있을 거야.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미국이 30년 뒤에 얼만큼 성장할 것 같습니까? 내지는 성장 자체를 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열의 9은 성장할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었던 미국 금리인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30년 뒤의 성장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30년 이 30년물에 영향을 미쳤었던 이 볼커 쇼크라고 하는 1980년대에 과도한 미국 당시 그때 금리가 20% 육박할 정도였거든요. 요런 고금리 시장 말도 안 되는 금리를 막 5% 10%씩 올렸었던 그 시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성장이 의심을 받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지금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트럼프가 어쨌든 이걸 냅둘까요? 절대 냅두지 않거든요. 자, 근데 트럼프 의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국채 금리를 연장을 시킨다. 결국은 국채 본인들이 빌려놓은 미국의 부채, 결국은 이것도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매입을 가속화한다. 채권을 지금 미국에 대한 성장성이 의심받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채권 가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 금리가 결국은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미국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 여기서 30년물까지 매입을 해서 더 비싸게 팔면 이거는 당연하게 남는 장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결국은 이렇게 경기 침체를 유발시켜 놓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 매입해 놓은 걸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다. 자,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야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니까 지금 결국은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서 관세 관련된 문제 해결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관세에 대한 해결에 대한 발언을 트럼프가 할 수가 있겠다. 그게 바로 이제 4월 말 5월 초를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5월 초에 FMC의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관세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만들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라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바니까. 자, 결국은 관세로 금리 인하를 빨라지게 하려는 게 지금 트럼프의 의중이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선물 시장에서 벌써 4.5회까지 늘어났어요. 이걸 5회 6회까지 늘려놓고 트럼프는 관세를 그때 가서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게 되면 시장의 단기적인 반등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금리를 내린다. 그러려면 경기 침체는 수반된다. 경기 침체는 뭐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그 섹터 기업군들 쪽에 하락이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 말씀을 드렸었죠?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향후 사양 산업은 절대 매수하지 말고 성장 가능성이 명확한 섹터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라. 첫 번째 시간으로 2차 전지를 말씀해 드렸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소부장 업체 말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쳤다. 그리고 D램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HBM 관련해서도 그리고 특히나 HBM에는 D램이 굉장히 많이 적중돼서 올라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SK하이닉스가 업계 1위다 이런 개념보다는 HBM이 기존 저가형 D램보다 굉장히 수요가 많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유율 1위니까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좀 나와줘야 되냐면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에 주가가 올라줘야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 당장 주가가 잘 나오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빠지고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특히나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20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16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한 20%에서 한 25% 정도인 상황이거든요. 자,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쭉 상승을 만들 때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기업이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요 정도 시점에서 관세 얘기가 나와버리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한테 독점적으로 그리고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1위 독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세를 맞게 되면 엔비디아의 수출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저전력 D램 그리고 HBM 퀄테스트 통과 소식과 함께 SK하이닉스의 기업 성장에 대한 물음표가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쳤다라고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세가 붙어요. 한마디로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자, 이 가격에 팔고 싶은데, 매도를 하면은 살 사람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와주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매수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좀 더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쪽의 향후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다기보다는 하이엔드 제품은 괜찮은데 이 관세 관련해서 결국은 써야 되는 회사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쓰겠지만 이제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 AI 기업들이 떠오를 때 엔비디아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GPU를 써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캠 칩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어디 들어가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슈퍼컴퓨터 쓰겠습니까? 안 쓰거든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는데 GPU를 새롭게 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는 결국 사업 성장성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요거라도 지켜야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반영돼 있는 지금 프리미엄 값이 빠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말을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HBM 시대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이걸 제작해주는 TSMC의 파운더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식을 했었고 여기에 힘이 실려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CXL, 소캠 같은 이렇게 병렬형 처리 방식의 이제 칩이 필요하게 됩니다. HBM은 강제로 성능을 끌어올려서 쭉 한마디로 여기에 고압력을 밀어 넣어서 출력을 시키는 장치였는데 여기에 최대 단점이 뭐였냐? 병목 현상이 벌어졌다. 자, 압축을 해서 고밀도로 때려버리니까 출력이 되는 부분 한마디로 병의 주둥아리라고 해서 병목 현상이 뭐냐면요. 자, 여기에 물을 이만큼 넣어놓고 자, 이걸 뒤집어 버리면 여기서 물이 졸졸졸졸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물은 요만큼 나가고 싶어 하는데 출구는 굉장히 좁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줄기가 굉장히 세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데이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 때문에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발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발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 바로 이 병목 현상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한 번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한 번에 쏟아내게 만드는 병렬 처리형 방식을 채택하는 이 CXL과 소캠 칩으로 가게 되는 미래형 칩을 이제 엔비디아 주도로 그리고
CXL 같은 경우는 뭐 인텔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CXL을 채택을 한 것이고 엔비디아는 소캠 칩을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인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부족해서였다? 아니죠. 그냥 삼성전자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우리끼리 헤쳐먹으려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엔비디아가요 이제는 삼성전자 쪽에도 물량을 좀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리기판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TSMC의 가장 사실상 이제 파운드리 독점을 하게 됐었던 그 기술력이 바로 이 TSMC를 1위로 만들어준 이 COWOS라고 하는 이 인터포저 이 한마디로 실리콘 인터포저거든요. HBM을 만드는 닛에서 인터포저를 실리콘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전극을 꽂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TSMC가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파운더리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TSMC의 파운더리를 독점하다시피 활용을 했고 자,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칩의 형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유리기판 적용되게 되면 이제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리콘 관통 전극을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수주를 줄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쪽에 지금 HBM용 칩을 지금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의 저전력 D램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CXL 소캠 칩 쪽으로 가면서 어쨌든 간에 말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삼성전자 쪽에 수주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오르든 뭐든 결국은 삼성전자한테 밸류에이션을 뺏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수주값을 뺏기게 돼 있습니다.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받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빠진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관세까지 붙어버리니까 SK하이닉스의 먹거리는 정말 많이 줄어들 것이다 에 대한 공포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닥이 열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특히나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ASIC 주문형 반도체 시장, 바로 엔비디아의 GPU가 비싸서 부담스러워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브로드컴. 이 브로드컴의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를 중심으로 구글, 테슬라,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ASIC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은 마벨을 이용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브로드컴을 필두로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슈퍼컴퓨터만 엔비디아 거를 쓰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컴퓨터는 이 브로드컴을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로드컴과 이제 엔비디아의 점유율 차이가 엔비디아가 한 8 정도 되고요. 브로드컴이 한 2 정도 되는데 이게 2030년까지 5대 5로 맞춰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이게 저 반토막이 나는 거고 특히나 이 5에서도 삼성전자랑 노나 먹어야 되네. 굉장히 지금 미래에 대한 특히나 이걸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하이닉스의 밥그릇을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파운더리 값까지 생각을 하면 TSMC의 파운더리도 일부 취득을 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자,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이 유리기판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파운더리 추격을 할 수가 있고요. HBM을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 칩인 소캠 칩과 CXL 칩을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쪽에 납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이 인터포저를 직접 개발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만큼 중요한 기업이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바닥이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추천주를 공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바닥이 더 열려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현 시점 분명히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는 거를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단기적인 바닥 매수가와 그럼 얼마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이 목표가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는 삼성전자인데요. 얼마에 살까?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꼭 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요거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공부방 1번 방은 이제 정원수도 다 찾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퇴사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좀 두 번째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0분 넘게 계셨던 방 말고요. 이제 새롭게 개설한 방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지 한 번 말씀드렸나 두 번 말씀드렸나 했는데도 벌써 300분 넘는 분이 좀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언제 또 정원이 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빠르게 좀 들어오시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가 뭔데 이런 방을 운영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 투자 자산 운용사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요, 그리고 매수매도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요, 그냥 주먹구구식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도 불분명한 곳에 가서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지금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많이 혼동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검증되어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라고 인정한 방송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받아가셔야 올바른 투자와 좀 더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4493-1316번 아래 연락처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누구든 제가 언제 나중에 유료방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점 가서도 제가 무료로 항상 입장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문자 메시지는 쌓아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3-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참여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영국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새로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장마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좀 어떤 시장이 좀 예상이 되는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차익 실현 의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영상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5만 가지 종목들 정보를 던져놓고 그냥 오르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이거 올랐죠? 나 잘하죠? 이런 방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10-4493-1316번으로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송이 별로여서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방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정말 잘못된 최근에 뭐 임창정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 떠드는 정보가 정말 일파만파 퍼져서 위험성이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약은 약사에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전문가한테 운영하는 요 방을 들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의 대박주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좀 하나하나씩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트럼프가 이제는 반도체도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했었던 그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고 힘들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D램 때문입니다. 자, 이 D램 가격이 회복될 전망이에요. 왜냐? 이제는 ASIC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D램도 그냥 활용을 하자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줄 브로드컴도 있고요. 자, 그래서 D램 재고가 풀릴 예정이고, 자,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었던 부분 또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 쪽으로 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었는데, 요거를 이제 한화세미텍이 삼성전자 쪽에도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능성이 열리면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 눈치를 보지 않고 한화세미텍의 TC 본더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세대 저전력 D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젠슨왕이 이 DDR7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우리 쪽에 납품을 해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GDDR7이 엔비디아 소캠 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향후의 방향성은 이 저전력 D램입니다. HBM에서 소캠 CXL로 넘어갈 때 이 저전력 D램이 굉장히 중요한데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잘하고요. 자, 그리고 말 그대로 저전력 D램이잖아요. 이 D램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D램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 배경에 있어서 이 저전력 D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고 처리와 함께 가격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관세가 이렇게까지 붙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한 저가형 싸구려 D램 이제는 유통이 미국 내에서 안 될 겁니다.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쪽에는 공급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가형 D램 또한 삼성전자의 재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적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중국 물량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향후 3년까지 이 저전력 D램에 대한 로드맵을 이미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3년 안에 지금 모바일 AI까지 말 그대로 온 디바이스 굉장히 작은 핸드폰 사이즈에 들어갈 정도의 저전력 D램, 소형 사이즈에 맞춘 저전력 D램까지 개발 단계를 맞춰놨고, 굉장히 어려웠었던 난제 중에 하나였었던 이 차세대 모바일 D램, LPW D램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TC 본더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향후 3년간 그리고 저전력 D램 시대로 넘어가는 소캠 칩의 이제 시대에 좀 드러나게 될 텐데, 관세 종료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쪽에 붐이 불어온다라고 한다면은 HBM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소캠 쪽이 될 텐데 이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 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바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기업이에요. 뒤에서 차트에서 좀 보겠습니다만 49,900원 내려갔을 때 주담대 방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주담대 방어를 도와준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연기금입니다. 자, 이 주담대 뭐 재벌들이 뭐 주식담보대출한 거 왜 연기금이 막아주냐라고 하는데, 연기금이 이걸 왜 막느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대 매매가 터지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된다? 반대 매매 터지면 그 물량들 누가 쓸어 가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쓸어가요. 그럼 삼성전자 누구 거 되죠? 외국인 거 됩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나라가 휘청휘청거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만 원대는 연기금이 절대 깨지 않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닥이 연기금이 만든 바닥이고 깨지지 않을 비브라늄, 다이아, 뭐 크리스탈,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단단한 바닥을 삼성전자가 형성을 해놨고 그 부근의 주가가 놀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밸류에이션 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나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 결국 이제 차트에서 이제 매수가와 단기 목표가가 나오는 거겠죠. 자, 매수가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을 절대 깨지 않아요. 정확히는 깨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렇게 완만하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이다라고 하면 요 라인까지만 지금 열려져 있는 상황. 그럼 요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표시를 해보면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자, 5만 3천 원에서 5만 원 라인. 자, 근데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어쨌든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끝나고 나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넉넉 잡고 주가 반등한다라고 하면 이제 5만 5천 원이 될 거고, 5만 5천 원에서 이제 5만 원 사이에서 물량을 좀 굉장히 많이 담아도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만 5천 원에 사도요. 어차피 하방으로 10% 정도밖에 열려져 있지 않고요. 5만 3천 원에 사더라도요. 하방으로 5%밖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5만 원 터치라면요. 물량을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깨면 그냥 사실상 있죠. 여러분들 코스피가 무너집니다. 코스피 1위 시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반드시 연기금은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목표가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만 원을 통과하게 됐을 때 이 7만 원 초반대까지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이렇게 들어오는 요 라인이죠. 요 때까지는 우리가 좀 넉넉하게 지켜봐도 된다. 자, 그러면 사실 5만 5천 원에만 잡아도 7만 원에만 매도를 해도 이게 위로 15,000원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약 30% 정도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중을 높게 싣고 상방으로 30%가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6만 원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착을 해줬어야 되는데 관세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 저는 깨졌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라인을 깼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자,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할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6만 원에 안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자, 그럼 바닥이 얼마까지 열려져 있다? 5만 원까지 열려져 있다. 그리고 5만 5천 원부터는 매수를 고려를 해도 좋다. 자,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고려를 하면 되겠다.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매수가가 될 거고요.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냥 5만 원에 잡아서 6만 원을 팔아도 상방으로 20%긴 합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고요. 이건 정말 초단기적인 관점이고 한 스윙 관점으로만 봐도 저는 목표가를 7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이 7만 원 한번 가주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짧게 보실 분들은, 정말 짧게 보실 분들은 6만 원 보시는데, 저는 일단 비중을 크게 싣고 마음 편하게 관세 리스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묻어놓고 마음 편하게 보기에는 삼성전자만한 게 없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인 하반기까지의 목표가는 전 7만 원을 좀 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를 정말 이제 묻어놓으실 분들은 상관이 없고, 사실 7만 원에서 더 나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둘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 라인을 뚫어주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요 7만원 라인을 뚫어주는 유무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공부방에서,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 또한, 그리고 뉴스 관련된 또한, 그리고 시장 관련된 내용 또한 공부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매수가 5만원, 그리고 현재 주가부터 유효하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6만원, 그리고 7만원까지는 올해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그리고 매수 관점 전 충분히 좋다라는 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말씀드린 공부방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문자 발송해 놓으셨죠?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건데 이런 거 좀 굉장히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영상 보시면은 쭉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링크에다가 들어올 수 있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자 안 보내셨더라도 이렇게 댓글로 바로 클릭하면 이렇게 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관세 관련된 부분이 완화가 돼야 되는 열어놓은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인데
뭐 이런 거 찝찝해서 들어오기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셨다가 뭐 별로면 나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별로이진 않을 겁니다. 사실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방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그 양산형 그냥 종목 여러 개 던져놓고 그냥 하나 오르면은 말씀드렸죠. 올랐습니다.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싶지 않고 영상에서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시장 열리기 전에 그리고 장중에 그리고 장 마감됐을 때 이렇게 크게 한 3번 정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만 공유를 드리는 방이니까 삼성전자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강조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속칭 말해서 리딩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 아래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창 보시면 들어오는 링크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창이 뜨면요. 요거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고무방 계시는 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좀 드렸는데 제가 조만간 어쨌든 이제 관세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공략해볼 대장주 또한 공무방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미리 공무방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숨이 많아지셨을까 제가 감히 예상도 못할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럴 때 조금 심호흡 한번 하시고 손발이 많이 떨리고 하시겠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된다. 자포자기하고 놓을 때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복싱할 때 그로기 상태라고 하잖아요.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정신을 잃지 않아야 우리한테 기회가 옵니다. 이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많이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